네, 지수가 조금 더 반등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밀리고 있어요. 러시아 디폴트가 일단 한 달락이 좀 됐다라는 게 외환 시장에 타전됐고 원화가 좀 강세를 가면서 코스피는 반등폭을 넓히고 다시 또 반도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오랜만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곧불은 다 나셨습니까? 네. 어디서는 네. 전 국민이 거쳐간다는. 네. 뭐 참 그러네. 하여튼 네. 별 무리 없이 잘 네네. 좀 떨어져 앉으시죠. 아, 네. 네. 저희 자, 지나가야 될 텐데. 네. 알았어요. 괜찮겠죠. 네네. 워낙 또 같이 많이 네네.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저는 안 오더라고요. 네. 자, 제우스를 아까 정경민 네네. 차장이 좀 여쭤봐 달라고 네네. 문의해주고 갔어요. 네네. 제우스 잘 아시니까 제우스는 네네. 요즘 상황이 어때요? 주가도 요즘 네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좀 이제 수주가 계속 지연되면서 네. 주가가 작년에 좀 많이 눌렸었는데요. 그야말로 부러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부러졌던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게 올해 좀 이제 크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 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 SMIC라고 네. 중국 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 그쪽으로 이제 수주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 괜찮을까? 네. 어. 일단은 중국 쪽에서는 일단은 이제 장비를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장비를 받게 되면 혹시나 이게 언제 또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무조건 그냥 맞습니다. 빨아들인 블랙홀처럼. 네네. 그냥 가격 좀 덜 치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사주는 상황이라서 네. 네, 그런 쪽으로 올해 좀 그 신규 수주 지금 뭐 이야기는 몇 수천억 수준의 신규 매출이 애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왔다 네네, 이번에는. 가시권에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제우스는 하여튼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디테일한 내용은 39금에서 지금 오픈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네네. 또 유튜브 같이 하니까. 네네. 자, 오늘 앞서 타이틀에 나갔던 것은 반도체 전구체의 강자. 네. 언뜻 저는 떠오르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겨? 제가 누차 가져왔던 회사 DNF입니다. 자주 하셨던, 네네네 네. 맞습니다. DNF라는 회사고요. DNF. 네, DNF입니다. 네, DNF.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래도 네네. 전구체 이런 용어는 좀 네네. 어렵거든요. 일단 이제 반도체라는 게 그 4대 공정 핵심 이야기하면 이제 그 증착, 노광, 식각, 세정 이 네 가지를 이제 보통 8대 공정인데 4대 공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착입니다. 네. 전체 그 비중에서 한 25% 정도 전체 장비 그 사이즈에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증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하이케이라고 해서 ALD 공정에서 쓰이는 이제 그 전구체입니다. 이제 원자층 증착에 쓰이는 이제 재료를 하는 하이케이 소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을 때 필요한 낸드 플래시 증착 HCDS라고 하고요. 네.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광 쪽에서 희생막 소재합니다. 이제 더블 패터닝이나 쿼드러플 패터닝 이런 것 때 이제 쓰일 때 이제 필요한 그 희생막인데 사실 핵심은 결국 하이케이. 하이케이. ALD용 하이케이가 이 회사의 어떤 주가를 어떤 향후 상승시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층 증착. 네네. 뭐 거의 눈으로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원자층인데. 예. 분자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일본 업체가 거의 네네 독점하다가 어. 이제 국산화가 된 거고요. 장비는 이제 최근에 ALD 때문에 많이 오른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네네.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그 4분기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세를 뽑았는데요. 결국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오른 거는 결국 ALD 장비에 대한 매출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ALD 장비는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을 했었는데 네. 국내 회사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이 국산화를 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이원화해서 국산화해서 들어가는 회사가 DN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나오는 하프늄 네네, 폭발성이 좀 강해가지고 쓰기가 네네. 굉장히 까다로운 물질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있지만 네. 거기 이제 그 미사일 탄두에 쓰이는 게 하프늄입니다. 네. 그래서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1g의 어떤 그 무게로 50kg의 TNT하고 맞먹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네.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 방산입니까? 아니 그거를 어. 반도체 공정에 쓰는 겁니다. 아, 그만큼 이제 핸들링하기 힘들다라는 굉장히 거죠. 까다롭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치고 주가가 뭐 이렇게 네. 막
뭐 대단할 것 같이 네네. 느끼지만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투자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다가 네.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새 올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신규 소재 기대감도 네네.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건식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 네네. 사실은 오늘 가져온 핵심이 이겁니다. 아, 요게 포인트예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 이제 오픈이 된 거고요.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황성환 연구원이 저기 되게 디테일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레포트를 냈군요. 네네. 레포트를 냈고 거기 내용하고 제가 좀 따로 취재한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요. 오.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EUV용 PR은 그냥 액상 상태입니다. 네.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게 팍 스핀 돌면서 이게 그렇죠. 쫙 퍼지는 뉴스 보도 네네. 보면 많이 나왔다. 맞습니다. 네, 그 그림인데 그거를 그냥 드라이한 증착 방식으로 그냥 우리 ALD나 CVD처럼 그냥 증착 방식으로 PR을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으로. 네네, 화학 맞습니다. 방식으로. 네, 증착 방식으로. 네. 그게 뭐가 달라지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그 스핀 코터 방식의 EUV PR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 드라이 PR로 쓰면 EUV 장비가 한 대에 가지고 1.7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병목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70% 효율성을 땡겨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ASML 장비를 네네, 치자면은. 맞습니다. 네, 한 대 가지고 1.7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램리서치나 ASML, IMEC 이런 회사들 손을 잡고 드라이 코팅 방식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삼성 종기원하고 네. DNF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포인트네. 네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상용화에 채택되느냐는 네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기대감만으로 해도 지금 뭐 회사 시총이 2,250억이기 때문에 그러네.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네. 네네. 자, OLED, ALD 전구체 이건 또 네. 뭡니까?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 ALD라는 공정이 계속 확산될수록 이 회사의 소재는 늘어난다라고. 어터믹 네네. 레이어드 네, 맞습니다. 뭐죠? D는? 디포지션 레이어. 네. 그러면 원자층 하여튼 증착. 원자층 네, 증착. 원자층 증착인데요. 이게 반도체에도 쓰이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쓰입니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왜 안 쓰였냐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게 우리 폴더블 있잖아요. 폴더블을 이제 봉지라고 하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원래 그 OLED 유기물은 산소, 증발. 네, 그렇죠. 산소나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닿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밀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봉지라는 네네, 봉지라고 그럽니다. 그 공정에서 기존에는 유기물, 무기물을 번갈아 가면서 증착해야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분자층으로 증착을 했습니다. CVD 가지고. 그런데 이게 수명 이슈가 더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에만 휴대폰에만 쓰다가 이제는 태블릿 PC, 노트북에도 OLED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명이 더 오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ALD를 씀으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광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게 봉지 공정에 쓰이면 또 DNF의 소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2020년도에 인수한 자회사. 네네. 자회사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자회사는 이제 5G 그 통신 부품 장비 업체입니다. 이 이제 광 감색이 그리고 광 트랜시버 그리고 광 파장 분할 분배기 같은 이런 부품들을 하는 건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5G 투자가 있어야지 이 회사 어떤 부품이 납품이 되는 건데 네. 그동안 계속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요. 올해는 꽤 괜찮은 50억 정도의 어떤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결로 계속 이 회사가 까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익 밑빠- 기여도가 밑빠진 네네 독. 맞습니다. 네. 밑빠진 독에서 이제 두꺼비가 거기 앉았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 뭐 사실 자회사에 대한 그 이슈는 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네네. 실적 전망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로 네네 하세요? 일단 뭐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1,500억에 영업이익 25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1,500억에 250억. 근데 네. 시가총액 지금 네네 2,300억. 2,300억이고 그리고 아까 드라이 PR 쪽 이제 새로운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신공장이 올해 하반기쯤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조기에 완공될 경우에는 신공장 매출 빨리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추가 사항이나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오늘 저녁에 로딩되는 이영수 대표와 제가 같이 찍는 너튜브 39금 증권방송에서 추가 네네. 참가하시면 되겠죠. 네네. 자, 오늘도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